김민석 총리. 예, 제가 정청래는 갈 데가 두 군데밖에 없죠. 예, 딴지와 전북. 예, 딴지와 전북밖에 없어요 지금. 전남에 가도 그 저번에 전남에 갔다가 그 꽃상여 등장하고 난리 났잖아요. 전남도 못 가요 이제 광주 전남도. 예? 그냥 막 뒷문으로 들어가고 그랬잖아. 강진인가 어디 갔다가 예, 막 꽃상여 등장해가지고 막 정청래 막 꺼져라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광주 전남도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밖에 없냐면은 전북밖에 없어. 나의 깐부 이원택. 그래갖고 딴지하고 전북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전북을 갔는데, 자 김민석 총리도 바로 갔어요. 예, 김민석 총리도 바로 전북에 가서 물타기를 했습니다. 그 관련된 소식 뉴스 영상 잠깐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입장을 발표하고 곧바로 전라북도로 향했습니다. 6.3 선거 당선자들을 만나러 간 겁니다. 정청래 전 대표 역시 같은 행사를 찾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하기로 했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사퇴 하루 만에 전북을 찾아 지방선거 당선자들을 만났습니다. 오랜 민주당원들이신데 아이고 도지사 안 될까봐 가슴이 벌렁벌렁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애간장이 녹았다. 공천 잡음 끝 출마를 강행한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선전하는 등 반정청래 정서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더 정성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전북에 더 잘하고 전북 도민들이 바라는 바를 위해서 전북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올해 초 전북 익산으로 주소지를 옮긴 김민석 총리도 오후 늦게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당에 돌아와서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어떤 당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당대표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 정 전 대표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2주 사이 11%포인트가 급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불출마 압박이 오히려 지지세를 모았고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민주당 적통이라고 주장한 것 역시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오찬 회동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공식 행사에서 종종 마주쳤지만 청와대에서 만나는 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 속 다가오는 전당대회까지 염두에 두고 민주당 전통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가 동시에 이제 전북을 방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후반에 JTBC에서 그 여론조사 오늘 토마토 뉴스에서 나온 거를 후반부에 보도를 했는데 저기 완전히 오보죠. 예, 무슨 정청래 지지층이 결집을 해가지고 정청래 지지율이 올라갔다. 예, 이런 분석을 하고 있던데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기나 한 건지 모르겠어요. JTBC 기자들이. 예, 그거 어떻게 된 일인지 그건 뭐 뒤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청래 지지층이 결집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지지층들이 결집을 했어요. 예. 자, 호남이 이제 정청래가 공을 들이고 있는,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도 호남 이제 민심이 호남 당원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호남에 이제 공을 들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김민석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호남이 결국 호남에서 결정이 날 거다 이번 당대표 선거. 그래서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얼마나 결집되는가에 따라서 판세가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호남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북 지역 그런 민심은 어떤지 이게 뭐 여론조사도 있지만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최현준 TV에서 지금 호남 지역에서 길럽 조사를 하고 있어요. 호남 민심을 직접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길럽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전북을 오늘인가요? 오늘은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길럽 최현준 선생께서 전북을 방문을 했어요. 전북 여론은 어떤지 김민석과 송영길이 아니죠. 김민석과 정청래가 같이 나타났는데 전북 민심은 어떤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정청래 수약을 삭제하려 저기 빨아보려고 이제 일을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 능력 없어. 능력이 없어. 뭐 주고
싸우지 마시고. 문조 털래요. 본인한테 문자 돌려고 그건 어떻게, 그건 그 얘기 좀 과한 것 같은데? 엄청내가 반대를요. 정부 언론진을. 그렇지. 와서 예. 그건 어머니들이요. 아. 그런 분에요. 김광영도 잘 모르겠고. 이번에 8월달에 예. 정청래를 바꿔야 돼.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청래 수양을. 자, 이게 이제 전북 민심입니다, 여러분. 후레 아들놈. 예. 전북 민심은 이걸로 정리됐어요. 한마디로 후레 아들놈. 이제 후레 자식이라는 게 이제, 부모 없는 자식을 후레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이게 욕설을 한 것 같지만은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민주당의 아버지. 그 다음에, 민주당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지금 아버지인 거잖아. 근데 아버지 뒤통수를 치고 있으니까 저 어르신 말씀대로 후레 아들놈이 맞는 거죠. 이거는 욕설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평가인 거지. 응? 애비애미 없는 놈, 자식 부모 없는 놈. 후레 자식이 그런 뜻이잖아. 홀로 자식. 응? 그러니까 후레 자식이 맞는 거지. 부모를 버리고 딴짓거리 하는 놈. 이게 후레 자식이지 뭐가 후레 자식입니까? 그런 면에서 참 어른들이 참 지혜가 있죠. 지혜로워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후레 자식이다, 이거는. 그리고, 예, 거기 보니까 이제 두 부부가 나오시는데, 문 5글자가 정말 얼마나 떴는지, 제가 이제 가슴으로 느낍니다. 아, 저분들이 저를 아시는지 모르겠네. 예, 문 5글자 얘기가 나오죠. 그 부인이, 예, 정청래한테 투표를 하니까 남편분이 막 화를 내시면서 그 정청래한테 찍느냐. 문 5글자도 모르느냐. 저 떴습니다, 여러분. 아, 그 왜 나만 안 떠요? 예? 내가 낳은 자식은 떴는데, 문 5글자는 떴는데, 최한욱은 못 뜨고 있어. 참. 아니, 온 국민이 지금 이제는 문 5글자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는데, 정작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꿔놓은 5글자 아닙니까, 진짜? 나중에 역사책에 써줘야 돼요. 대한민국의 2026년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고 민주당의 역사를 바꾼 5글자가 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와야 됩니다. 수능 시험 문제로 나와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역사 시험 문제로 현대사 시험 문제에 나와야 돼요. 2026년에 한 유튜버가 그 5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역사를 바꿔놨다. 그 5글자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5글자를 만든 분은 어떤 분이신가? 21세기에 진짜 이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이순신 장군님은 12척으로 나라를 지켰지만 저는 5글자로 이재명을 지켰어요. 5글자로 제가 이제 이재명을 지킨 거 아닙니까? 이건 21세기 진짜 이러면 또 혼나나? 5글자로 나라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고 진짜 위인전에 나와야 돼. 저 위인전 써야 됩니다, 진짜. 예? 할코 맛소금 최한욱 선생 위인전 전기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5글자로 나라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킨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이 위대한 사람을 진짜 전기를 안 써준다는 거는 전기를 안 쓰긴커녕 누가 했는지도 안 알려준다라는 건 이건 진짜 너무한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도의가 없는 거야. 이건 도의적으로 너무한 거예요. 역사를 바꿔라. 예, 스터디 머신님. 할코가 원작자인 거 알렸다가 이 방송 보러 온 털레반들이 탈탈 털게 될까봐 언급을 안 하는 듯요. 아니, 좀 털어줘. 아이, 저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털레반들을 차단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뭐 털레반들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털레반도 한 표, 시청률 1위고, 조회수 1위에요, 털레반도. 시청률은 평등합니다, 여러분. 털레반도 조회수 1. 그 다음에 이재명도 조회수 1위에요. 방송제비. 털레반이면 어떻습니까? 예? 시청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그래서 털레반도 조회수 1. 이재명도 1위에요. 저는, 가리지 않습니다. 시청률만 올린다라면, 털레반이건, 진짜 털레반이건, 예, 아랍에서 오건, 예? 뭐 중동에서 오건, 저는 다 봤습니다, 여러분. 마서 막 날 욕을 하라고, 제발 좀. 여러분, 털레반 진짜 20만 명이 와가지고 저한테 욕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건 동접이 20만이 되잖아. 생각이 짧아, 여러분들은. 동접이 20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채팅창은 개판이겠지만 그 동접이 20만이 되면은 제가 이제 빅스피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도 김어준처럼 저도 영향력이 생기잖아. 응? 사람들이 막 쩔쩔 맬 거 아니에요. 야, 여기 20만이 본다. 에? 이러니까 얼마나,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는 게 사회적으로 더 파급력이 생기지. 그래서 이게 전 차별하지 않아요. 시청자는 다 왕이에요. 다 왕. 에? 시청자는 다 왕입니다. 에? 털레반도 왕이고, 뉴 이재명도 왕이고, 다 왕이에요, 저는. 정금자도 왕이야. 그 대신 이제 와서 욕 처먹을 각오는 해야죠. 제가 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 이제 욕은 처먹어야 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털레반도 왕이고, 뉴 이재명도 왕이고, 정금자도 왕이다. 다 조회수 1위다, 결국은. 조회수 1인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그 여론조사 얘기, 아까 뉴스토마토에서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예, 여기 보시면은, 자, 당대표 선호도 조사, 예, 이게 나왔는데, 예, 스터디 머신님, 그게 아니라 욕하려고 방송 들어왔다가 개몽된다고요. 아, 탈털레반. 아, 그런 얘기시구나. 개몽 안 돼요. 예, 개몽 안 됩니다.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정금자하고 탈레반은 안 바뀌어요. 예, 그거는 뭐 자연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냥 욕이나 해주는 거지. 그래서 오늘 뉴스토마토에서 여론조사 나왔는데 이제 3자 구도에서 예, 송영길,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예,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정청래가 이제 30%가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11%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까 JTBC에서는. 11%가 올라간 건 맞아요. 예. 그리고 김민석이 25, 예, 송영길이 14 이렇게 돼 있고 진보층에서는 김민석이 36.5, 정청래가 35.4. 진보층에서도 꽤 많죠.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진보당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다 저기 민주당 아닌 사람들은 정청래를 다 미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이재명 정부가 망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도 이재명 정부가 망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보당 지지자들도 이재명 정부가 망하길 바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들한테 기회가 올 줄 알고. 당연히 뭐 국민의힘은 뭐 이재명 정부가 망하길 원하겠죠. 그래서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이재명 정부가 망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망한다는 건 다 알아요, 이제. 그러니까 진보층도 정청래한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조국당 지지자, 진보당 지지자 다 지금 정청래 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간에 김민석하고 송영길을 합치면 50%가 넘어가죠. 예, 여기도 이제 역시 김민석하고 송영길을 합치면 40%가 넘고 김민석하고 송영길을 합치면 여기서도 진보 측에서 50%가 넘습니다. 그다음 민주당 지지층으로 오면은요. 예.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만 이재명 정부가 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야당들은 다 이재명 정부가 망하길 바라고 이재명 정부가 망하길 바라는 사람들은 다 정청래를 미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들이야 당연히 이재명 정부가 망하는 걸 원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김민석하고 송영길을 확 쏠리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보세요. 46.1, 18.8이니까 거의 70%에 육박하죠. 64%? 예, 64% 정도가 나와. 60 거의 뭐 5%에 가깝네요. 65% 정도 나오니까 압도적 우세로 보시면 되고요. 양자 대결을 보시면, 예, 양자 대결을 보시면은 김민석, 정청래. 자, 전체에서는 정청래가 김민석보다 앞서요. 1%가 전체에서는. 그러니까 이러니까 앞선다는 거야. JTBC는. 그 다음에 진보층에서는 김민석이 5%가량 앞서는데 똑같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국 혁신당하고 진보당 지지자들이 정청래를 미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층으로 오면은 자, 김민석이 57.9%, 정청래가 29.8%. 예, 거의 과학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털레반이 30%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30% 과학이 확인이 된 거예요. 딱 30%다, 털레반. 근데 30%는 못 이겨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양자 대결에서는 60% 가까이 득표를 합니다. 예. 충분히 이제 뒤집는 게 아니라 70% 이상 득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송영길 의원, 예, 정청래가 35, 송영길 24, 진보층으로 오면 역시 정청래가 더 많이 받죠? 근데 민주당 지지층으로 오면은, 김민석 총리보다는 이제 차이가 적어지지만, 정청래를 앞서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당원들하고 지지자들은 확실하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이 망한다. 예. 이런 인식을 민주당 지지층이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대세는 이제 기울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할 때 왜 정청래 지지율이 높게 나오냐. 지금 다 1등을 했잖아요. 예. 그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JTBC에서 이상하게 분석을 했어. 자, 정청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자, 민주당 지지층들은, 예, 지금 김민석이 57.9,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청래가 29.8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37.8, 김민석 13.1이 나와요. 야, 이걸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털레반들보다 더 낫네. 어? 정금자들보다, 털레반들보다 정금자가 더 똑똑해요. 정금자들은 아는 거야. 국민의힘이 살려면,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재집권을 하려면, 누가 당대표가 돼야 되는 거를, 국민의힘은 너무 잘 알아. 국민의힘 유권자들은. 딱 정청래를 밀잖아, 지금. 그런데 털레반들이 정청래를 밀잖아. 그러면 털레반하고 정금자하고, 제가 이게 좀 궁금하긴 했어. 정금자하고 털레반 중에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똑똑한가가 제가 좀 궁금했는데, 이번 여론조사로 확인이 된 거예요. 누가 더 제정신인가? 그러니까 정금자가 털레반보다 더 제정신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장동영 미는 거랑 똑같잖아요. 정금자는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망한다. 이렇게 하면 이재명 정부가 망한다.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민주당이 망한다.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은 국민 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가 망한다. 자기들이 다음에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 이거를 국민의힘 유권자들은 알아. 그런데 털레반들은 몰라요, 이거를. 정청래가 되면 민주당이 망한다라는 걸, 이재명 정부가 망한다라는 걸 털레반들은 모르는 거잖아, 이거를. 그러니까 정금자가 털레반보다 똑똑한 거죠. 그죠? 이건 제가 뭐 정금자를 비난하려고, 털레반을 비난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누가 더 지능이 높은가? 그럼 털레반이 훨씬 정금자들이 나은 거 아니에요, 머리 돌아가는 게. 털레반들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 아니야, 지금. 저 뭐 이런 얘기 하면서도 참 창피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자, 그리고 영상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그 송영길 의원이 대통령 해외 순방 마치고 돌아오신 날 저녁 때 만찬을 이제 하셨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이제 오고 갔는지 뭐 정확한 자세한 얘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었는데 그 송영길 의원 측근으로부터 이거 절대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장성철 평론가 소장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송영길 의원의 측근이 장성철 소장한테 이거 딴 데 가서 얘기하면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박지원이 딴 데 가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정치할 때. 예컨대 그 동네 스피커들 있잖아요. 그 입 가벼운 사람들. 입 가벼운 사람한테 공작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정보를 흘려요. 그리고 정보를 흘린 다음에 꼭 그렇게 얘기해요.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고급 정보라고 느껴지거든. 그럼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입이 가벼운 그런 이제 평론가들은 그거 말을 안 하고 못 버팁니다. 못 배겨요. 저 같은 사람 절대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정보를 흘려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푸니까. 그런데 이제 입이 가벼운 이런 평론가들한테 일종의 역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이거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그래갖고 입 가벼운 사람 몇 명을 딱 찍어가지고 여의도에서 이런 수법을 잘 써요. 세로님, 이세로님, 털파리 유충. 그래갖고 그 여의도에서 이런 수법을 잘 씁니다. 입이 가벼운 뭐 평론가나 정치인들한테 야 이거 너만 알려주는 거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돼. 이런 다음에 흘려. 그럼 이 사람들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퍼지게 만드는 거죠. 그 대신 이제 나중에 정치적 책임은 안 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죠? 나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다. 나는 얘기하라고 한 적이 없다. 이거 비밀이라고 절대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입이 싸가지고, 저 사람이 흘린 거다. 이러고 이제 책임을 떠넘겨 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의도에서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그래서 그 장성철 평론가가 이 소장이 이분이 약을 잘 파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분 얘기하는 건 좀 신뢰하기가 어려운데 그 화요일 방송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이제 송영길 의원 쪽하고 조금 가깝게 지내는 것 같다. 그래서 이분 얘기도 한번 우리가 귀담아 들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장성철 이제 스피커죠. 예, 그냥 거의 뭐 그 마을 방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을 주민 여러분. 자, 그래서 JTBC 장르만 여의도에서 자, 그 얘기를 풀었어요. 예. 그리고 좀 의미 있는 얘기들이 있어갖고 이 얘기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순방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저녁에 만난 사람이 송영길 의원이잖아요. 네. 두 사람이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박지원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이제 송영길이 김민석 얹어주는 걸로 합의 봤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송영길 의원이 네. 김민석 총리한테 얹어준다고요? 결선까지 막 이제 키웠다가 네. 결선 때는 김민석에게 몰아주기 한다. 그런 합의를 보고 온 걸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아니 제가 송영길 네. 이재명 대통령 이 만찬 얘기를 그저께 들었거든요. 그저께 들어가지고 저한테 전해준 사람이 얘기를 다 해주더라고. 거기서 무슨 얘기까지 했는지. 그러면서 어디 가서도 얘기하면 안 된대요. 비밀을 지켜야 된대. 이것이 나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 딱 다물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나와? 아침에 조선일보에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황당한 거예요. 참 비밀 지킨 저희들만 바보가 되고. 근데 요 얘기들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나 네. 송영길 대표 측에서는 네. 그냥 뭐 전당대회 뭐 정치적 현안 문제 빼놓고 얘기를 나눴다 그랬는데 그 얘기만 나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당대회 얘기. 제가 이 뉴스명당에서도 얘기 안 해가지고 우리 PD님이 보고 있어서 네.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왔다. 거기서 대통령께서 송영길 대표에게 상당히 인간적인 단어로 여러 가지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적인 단어로 부탁을 했다는 게 뭐예요? 형님 이런 거예요. 보자마자 형님 나 좀 도와줘 딱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동실하네. 그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이 유럽에서 돌아오자마자 만날 사람들도 많고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은데 예. 그날 저녁에 송영길을 불렀어. 왜 불렀겠냐고. 전당대회가 걱정이 되니까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어. 방송이 이상해졌어요. 또 우리 방송 가볍게 한다고 또 PD님한테 혼나겠네. 그래요? 네. 그리고 근데 이거 어색하다 이거. 뭐가요? 아니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가 따라 미안하다 거의 이런 느낌이야. 근데 여기 오신 분들도 심심해요. 그러니까 한 1, 2분에 한 번씩은 박수대도 치고 뭐 해야 이분들도 할 일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카메라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네. 느낀 거는 지금 대통령께서는 김민석 총리를 미는 것처럼 보이지만 김민석 총리가 경쟁력이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하면 네. 송영길 대표 쪽으로 좀 밀어줄 생각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 지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울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확실한 한 명으로 예를 들면 김민석 총리로 이게 후보가 이게 가면 공격이 집중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효과가 엄청날 거예요. 그렇죠. 네거티브 분산 효과. 예, 공격이 막 집중되면 진짜 자칫 잘못하다 혹시 뭐 이렇게 낙마 이러면 이제 대안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명의 후보를 이렇게 좀 힘을 실어주는 게. 그러니까 1번은 네. 네거티브 분산 효과 분명 있을 것이고 네. 이번에 혈전을 치를 거기 때문에 그 별게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송영길 의원의 존재가 정청래 대표의 호남 공략을 봉쇄하는 효과가 꽤 클 겁니다. 또 송영길 대표가 호남에서 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이 그 작정하고 독대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근데 대통령 독대 정말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딱 네네네. 순방 갔다 와서 네. 1대1로 형님까지 했다면 네. 이거는 뭐 요청을 분명히 명시적으로 한 것 같고 또 두 분이서 뭐 단일화를 안 될 것 같다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결선 투표제가 있어서 뭐 강제 단일화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견인할 됩니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장성철 평론가의 그 전언을 전해드리셨습니다. 이 썰이 있었죠. 대통령님께서 영길이 형님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그 애정이 담긴 이런 호칭을 썼다. 이런 얘기는 뭐 이 방송 나오기도 전에 뭐 얘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상당히 뭐 외로워하셨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상당히 힘드신 건 맞아요 지금. 진짜 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정청래가 만약에 당대표 연임을
하게 된다라면은 나라 망하는 이재명 정부는 바로 레임덕이 되고 나라 망하는 상황이 와요. 진짜 나라 망한다고 저는 봐요. 우리 정권 뺏겨요. 아니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정청래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통 때는 화가 없다님. 한미 FTA 정청래는 반대, 송영길은 특위위원장, 김민석 공격할 부분 송영길 존재만으로도 방어가 됨. 네, 감사합니다. 정청래가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이긴다라는 건 민주당이 차기 대선 때 대선 후보 경선을 하면 정청래가 당대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대선 후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뭐 조국이랑 합당을 해서 조국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조국이 되건 정청래가 되건 간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응? 당대표 경선에서 정청래가 이기게 되면, 그럼 차기 대선 주자는, 대선 후보는, 그 문 5글자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친문 쪽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됐건. 조국이 됐건, 정청래가 됐건, 친문 쪽에서 대선 후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조국이나 정청래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라면, 이재명 대통령님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가 대선에서 이길까요? 설령 아니 이기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저렇게 중도층의 비호감도가 높은 조국이나 정청래가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무슨 수로 이깁니까?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게다가 설령 이긴다고 하더라도 정청래 대통령, 조국 대통령, 이거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자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세요. 설령 대선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과연 정청래가 대통령이 돼서 짜장면이나 처먹고 있는 이런 모습이나 보여주고 있으면 이게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민주당이 20년 동안 집권 못해요. 그렇게 된다고 봐. 만약에 조국이나 정청래가 대통령이 됐다, 그런 참사가 벌어진다라면 그 5년 뒤에는 민주당이 20년 동안 집권을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당대표 선거가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이재명 국민적 주권 정부의 성패를 가르는 그러한 선거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 대한민국의 앞으로 20년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진다라는 걸 상상조차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저도 아는데 대통령님께서 모르겠어요. 대통령님이 가장 당사자잖아. 그리고 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도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제일 힘든 분이 왜 대통령님이시냐면 지금 뭐 공소 취소 문제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은 다음에 정권 바뀌면 이재명 대통령님 재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이 집권을 했어. 한동훈이나 장도경이 대통령이 됐어요. 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님 재판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윤석열이 하는 거 다 봤잖아요. 그리고 설령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을 했어. 근데 정청래나 조국이 대통령이 된다라면, 친문 쪽에서 대통령이 된다라면 이재명 대통령님 재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봐도 보이죠? 노무현 대통령처럼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될 그럴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님은 이게 지금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뭐 외롭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송영길 의원한테 형님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그냥 무슨 당대표 뽑는 문제로 끝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본인의 운명이 걸려있는 그런 선거고,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아니, 조국이나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님 지켜줄 것 같아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지금 현직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데도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님을 괴롭히고 있는데 지들이 권력을 잡으면 대통령님을 지켜주겠습니까? 그래서 쟤네들이, 저는 친문 세력들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이놈들은 진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마음 먹은 게 언제냐면은 2009년도죠.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했을 때. 이거 친문 세력들은
제가 복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 각오를 했어요. 다짐을 했어. 이놈들이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 힘들 때 다 등 돌렸어요. 친문 세력들이. 등을 안 돌린 놈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다 대통령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숟가락 얹고 노무현 대통령 팔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지들이 상주 노릇하면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노무현도 안 지켰던 놈들이 지금 친문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친문도 아닌 친노도 아닌 이재명을 과연 저놈들이 지켜주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 가길 바랄걸?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진짜 절박한 심정이실 거라고 봐요.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도 만나시고 또 김민석 총리는 보안수사권 문제, 보안수사권 폐지 쪽으로 오늘 기자회견한 이유도 모든 걸 지금 다 미루더라도 어찌 보면은 문재인한테 고개 숙이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당대표 선거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송영길 의원을 세외 순방 다녀오시자마자 만난 이유가 뭐겠는가.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송영길 의원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송영길 의원에게 못을 박았다라고 봐요. 뭐 아까 장성철 평론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박지원 의원도 그 얘기를 했죠. 둘이 싸우지 말아라. 단일화를 해라. 김민석으로 몰아줘라. 뭐 이런 의견을 전달을 했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뭐 그걸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다. 소영길 의원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선거에 나오는데 내가 김민석 도우로 나왔다. 그러면 소영길 표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호남에서 최대한 소영길 의원이 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소영길이 당대표 될 거다. 이렇게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선거에 나온 사람이 내가 김민석 당선시키려고 선거에 나온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소영길 의원은 나 페이스메이커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후보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지지자들은 정확히 판단을 해야지, 지금. 그래서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는 김민석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김민석 엄청난 네거티브를 할 건데, 문 5글자가 엄청난 네거티브를 할 건데, 송영길 의원이 방파제 역할을 해줘야 돼요. 정청래를 전담 마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국합, 배드캅 전략이라고 보는데, 김민석 총리는 당대표를 해야 돼요, 앞으로. 당대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을 통합하는 방향에서, 당원들의 마음을 모으는 방향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됩니다. 즉, 김민석 총리는, 국합을 해야 돼요, 국합. 국합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털레반들도 품어 안아야 돼요. 김민석 총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실망하시는 뭐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털레반도 품어 안을 수 있어야 당대표로서 원만하게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 그래서 친문 진영, 털레반들도 품어 안는 굿캅의 역할을 해야 되고, 송영길 의원은 이제 배드캅의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정청래와 친문 진영을 때리는 역할을 송영길 의원이 해야 된다. 그래서 김민석을 보호하는 김민석의 호위무사 역할을 저는 송영길 의원이 해주셔야 되고, 어차피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단일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민석 총리가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 쪽으로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은 김민석 총리로 뭐 단일화가 될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송영길 의원이 호남표를 최대한 가져와야 돼요. 어쨌건 정청래가 호남에 공을 많이 들였고, 김민석 총리가 전북 익산에 지금 뭐 집도 얻기는 했지만은 호남 지역에서 이렇게 김민석 총리의 인기가 아직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송영길 의원이 호남 유권자들을 정청래 쪽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또 이런 방파제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렇고 오늘 그 평론가들이 정확한 지적을 못했는데 요건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또 하나의 목표는 뭐냐면요, 3등입니다. 3등. 정청래를 3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리를 3등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보내버렸잖아요, 조국 당을. 그래서 이번 전략은 뭐냐면은 송영길이 단지
방파제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송영길과 김민석이 동시 결선을 간다. 송영길과 김민석 결선을 만드는 겁니다. 아까 여론조사 소개를 해드렸지만 송영길 의원하고 정청래하고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나락으로 보내버리는, 다시는 덤벼들지 못하도록 이번에 쐐기를 박아야 된다. 그래서 김민석, 송영길 결선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저는 구상하시는 건 그거라고 봐요. 그래서 조국처럼 송영길도, 정청래도 3등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전략으로 가는 거다, 지금. 예, 이한희님. 지금 털천지들이 이잼 협박해요. 지들이 이잼 지지 철회하면 지지율 30% 밑으로 추락할 거라고. 그럼 조이대가 기다렸다는 듯이 재판 재개해서 골로 보낼 거니까 잘 생각해보고 행동하라고 그러네요. 예. 자기들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요. 4%. 예, 제가 4% 얘기했잖아요. 그죠? 저기, 조국당 4%, 김어준 4%, 문재인 2.6%. 예. 다 해서 4%예요. 지금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건 뭐냐면은 털레반들이 지지 철회한 건 맞아요. 그거는 지지 철회하는 건 맞는데 중도하고 중도 보수층이 뉴 이재명이 지금 등을 돌린 게 더 많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털레반들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지지율 낙폭이 큰 것처럼 보이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 그렇게 이탈이 많지 않습니다. 예, 많지 않고 중도층에서 이탈이 더 많아요. 그래서 털레반들이 자기들이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은 줄 알아 지금. 근데 4%예요. 4%. 그 4% 떨어지라고 그래. 지금 다 떨어졌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자 여기 보시면은, 예. 요 여론조사 보시면 오늘 뉴스토마토에서 대통령 지지율도 나왔잖아요. 44.8, 53.3인데 이거 다 떨어진 거예요. 털레반들은 이미 다 떨어져 나간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바닥입니다 여기가. 44.8, 그러니까 45% 정도가. 아니, 문재인 지지율이 42%까지 퇴임 때 40%대가 유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어예요. 민주당 코어가 이거예요. 문재인이 40%대를 퇴임 때까지도 유지를 했다라는 건 뭐냐면 민주당에 진짜 안 움직이는 이런 유권자들, 코어 지지층이 이게 45%란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얘네는 50%가 다 털레반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털레반들은. 그러니까 정금자 빼고 정금자 30% 빼고요. 그럼 20%가 있는데 이 20%가 털레반인 줄 아는 거야. 털레반 아니에요, 얘네들. 예, 중도층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 4% 있는 거예요. 4% 털레반은. 다 빠졌어요. 더 안 빠져요. 아니 어떻게 더 빠져? 김어준이 더 까나? 더 깔 게 있어요? 빠질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털레반들이 협박질하는데 거기에 동요할 필요도 없고, 대통령 지지율은 당대표 선거 끝나면은 회복이 돼요. 당이 수습이 되면 바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50% 이상. 아니, 조국 사면해가지고 그때 지지율 뭐 거의 10% 가까이 빠졌잖아. 근데 금방 회복했잖아요. 그래서 태평성대가 오니까, 당대표 선거 끝나면은, 태평성대가 오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제 더 승승장구할 거고, 지금 지지율에 연연할 필요 저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털레반 4%가 확인된 거니까 얘네 똘똘 뭉쳐서 4%예요. 나중에 분당이 되더라도 분당이 되면은 한 2% 3%밖에 안 돼. 깨져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 이제 당대표 선거 끝나면은 쟤네들이 할 짓이 당을 깨는 건데, 이 정도 지지율이면 털레반 4%면은 제가 볼 때는 당이 깨지더라도 데미지가 크지 않다. 총선 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총선을 패배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된다라면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5% 미만이면은 저는 이거 데미지 안 온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정리를 하면은 정청래를 3등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완전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이 정청래를 잡는 거예요. 예, 김민석이 정청래를 잡는 게 아닙니다. 김민석 총리는 국합 자신의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우아한 선거를 하면 되고요. 송영길 의원과 정청래가 싸우는 그런 경선으로 가야 된다. 당대표 선거로.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전담 마크맨이 돼가지고 정청래를 3위로 끌어내리는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가능해요. 지금 여론조사
큰 차이가 아닙니다. 예, 아까 보시면은 3자 구도에서 예, 자 18.8하고 26.5예요. 예, 3자 구도에서 18.8, 26.5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요. 이거 민주당 안에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남 정치인을 키워야 된다라는 이런 또 열망이 있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은 호남 유권자들이 더 결집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송영길이 얼마든지 정청래를 잡을 수 있고 김민석 총리는 송영길 의원이 결선에 가서 송영길과 김민석이 결선에 가서 정말 아름다운 그죠 마무리로 완전히 이제 친문 패족의 관뚜껑에 문을 닫는 그런 선거로 가면 되겠습니다.